안녕하세요. 불패 신하입니다. 체리 블라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을 맞아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바카라 준비해서 실천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한 40일 정도를 쉬었는데, 제가 현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카라까지 하면은 6가지, 7가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많이 나와 있어서 영상을 조금 늦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계획으로는 당분간은 제가 동영상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 준비에서 실천까지 이 편이 끝나면 바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게임을 제가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실전 게임은 어떤 식이냐면, 실제로 나왔던 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과가 아니라, 결과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슈에서는 어떠한 배팅 유형이 도움이 된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제가 복귀하는, 어떻게 보면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바카라를 복귀하는 형태로 게임을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전편에서 배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전부 하는 일이 있죠.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신청 반드시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2019년 한 해 동안 바카라에서 패하지 않는 불패의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반드시 따른다. 그러니 꼭 눌러주시고, 또 저에게 응원의 댓글과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카페로 찾아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팅 전략, 어떤 배팅이 있는지, 여러가지 이제 배팅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참고를, 이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지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이미 나온 슈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 어쩌니 뭐, 예? 그러면은 이미 나온 슈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내가 지금 여기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이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나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지식 나눔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약간 조금 빈정이 상했는데, 일단 이번에 첫 번째 배팅 전략에서 시드를 5분의 1로 쪼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시드를 5분의 1로 쪼갠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큰 배팅을 하고 가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엔 우리가 보통 이제 5분의 1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역으로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20만 원이 남았다. 참 암담합니다. 참 정말로 그냥 진짜 집에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어디서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서 좀 더 해봐야 되나, 그 심정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역으로, 역 오링뱃인데, 이게 역으로 내가 20%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만 남았다고 가정을 하고 20만 원을 한 방에 때린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으면 20만원을 한 방에 반드시 때린다. 100만원 있을 때 5만원씩 갔을 수도 있지만 역발상 올인벳인데 이 방법은 이게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5분의 1이라는 것보다 4분의 1일 수도 있고 나는 자신이 있다 3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링이 나기 직전에 이렇게 조금 남은 걸로 게임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라리 이 오링뱃을 때려라. 그냥 역발상으로. 이해 가시겠죠? 역발상으로 나는 3분의 1을 때리겠다. 일단 죽고 나더라도 오히려 3분의 2가 남아서 여유 있는 게임이 가능한데 반대로 다 죽고 죽어가지고 5분의 1이 남았다. 그것보다는 처음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명명을 한 것은 이 역발상 올인벳.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역발상 올인벳. 요 방식을 가져가는 것도 아주 좋다. 유리하다. 그 다음 전략은 113 또는 1133 전략입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배팅 포지션이 아니라 배팅의 시드를 어떻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아무도 소개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이건 저만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스템, 마틴, 정확히 시스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마틴 게일 배팅이죠. 2개 죽으면 4개 가고 4개 죽으면 8개 가고 8개 죽으면 16개 가고 이런 방식. 이 마틴 게일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는. 왜? 마틴 게일은 어느 정도는 써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8단계, 9단계, 10단계 이렇게 가는 마틴게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마틴게일을 쓰실 때는 반드시 3단계를 넘어가는 의미가 없다. 어떤 분들은 5단계까지는 가져간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게일은 3단계 이상, 예를 들면 2개 이상 내려오지 않는 슈에서 3개 내려왔을 때 한번 마틴을 갈 수 있겠죠. 다시 꺾일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역으로 이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꺾다가 2개에서 꺾고 3개에서 꺾고 4개에서 꺾고 5개에서 꺾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9단계, 10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시스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전략은 무엇이냐? 113, 1133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쳤을 때 10만원을 가서 죽으면 또 10만원을 갑니다. 일단은 20만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0만원 마저 죽으면 이때는 본전을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2개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3을 간다. 30만원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이 고정백 개념인데 이건 고정백과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근데 고정 그 다음에 여기서 3배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죽고 먹었을 때는 다시 한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도 이것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죽었을 때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먹고 하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3개를 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10만원을 먹고 20만원을 먹었죠. 또 그 다음에 30만원을 때려도 죽어도 10만원 죽는다. 앞에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먹던 죽던 113 먹던 죽던 113 전법입니다. 또는 1133 전법인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틀리고 먹었을 때 먹은 걸 한 번 더 때리는 전략입니다. 이건 흐름이 강할 때 가는 전략이라서 내가 먹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될 때만 이걸 가야지 절대로 이것도 위험하다 이것도. 그리고 죽었을 때 만약에 113이 죽었을 때 이것을 다 찾기 위해서 여기서 6을 때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위험합니다.
이 앞에 거는 무시한다. 앞에 거는 잊어버리고 얘만 찾아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먹든 죽든 1133, 먹든 죽든 113.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간다 1번. 안 간다 2번. 댓글 빨리 다세요. 지금.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10만원 가서 죽었어. 10만원 가서 또 죽었어. 그럼 30만원을 가서 찾아와야 되고 10만원 가서 먹고 10만원 가서 먹어도 30만원을 가면 이 먹은 것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또 1133은 죽고 죽었을 때 또 여기서 6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3을 가준다.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 먹고 먹었을 때 앞에 먹은 거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먹으면 그대로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만원, 10만원, 30만원, 30만원이 되겠죠. 80만원이 4판 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먹든 죽든 113, 먹든 죽든 1133.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벳은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데 사이드벳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이드벳은 사이드벳이 나오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 출몰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페어라든지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슈에서는 이 사이드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많이 포진되어 있는 슈에서만 빼먹기를 하는 거지 나오지도 몇 개 안 나왔는데 거기서 사이드벳을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이드벳에 맞는 슈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슈만 공략을 해라. 그러지 않을 경우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정벳 플러스기 때문에 사실 이게 1133으로 가야지만 여기서 시드가 늘어나는데 고정벳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시드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벳을 반드시 저는 공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베팅 방법이 있는데 기타 베팅 방법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고정벳이 있습니다. 고정벳은 죽으나 사나 1유닛씩 가는 겁니다. 1유닛 가고 또 1유닛 가고 또 1유닛 가고 1유닛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고정벳을 해야 되는데 고정벳의 단점은 뭐냐면 시드가 이렇게 크게 연속으로 먹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제자리거나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고정벳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정벳에서 최소한 1113을 가더라도 먹은 거를 한 번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벳에서 3번 이상 죽었을 때는 복구벳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갔는데 10만원 죽고 10만원 죽고 10만원 죽었으면 또 10만원 죽었으면 그 다음에 50만원 한번 때려서 이걸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고정벳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정벳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정벳보다는 최소한 1-2 정도는 가주든지 아니면 113, 1113 정도는 배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기타 배팅 방법에서 더블업, 일명 우리 깡벳이라고 하죠. 이 깡벳은 깡을 치는 건데 말 그대로 더블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하나를 먹으면 2개가 되죠. 2개를 그대로 배팅해서 4개가 되고 또 4개를 먹으면 먹은 거에서 또 그대로 배팅해서 8개를 가고 8개를 먹으면 또 엎어서 16개를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먹은 것을 그대로 엎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속적인 그림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실제로 연속으로 3번 이상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특히 더블업 배팅 방법은 깡 배팅 방법은 3번 이상은 하지 마시라. 저 같은 경우는 2번 정도까지는 괜찮다. 왜냐면 그래야지 시드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먹었을 땐 2개를 가는 거죠. 먹은 것까지 더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죽어봤자 하나 죽는 거니까. 그것까진 괜찮은데 3깡, 4깡, 5깡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틴게일은 이제 계속 엎어가는 거죠. 슈퍼마틴 같은 경우는 1, 3, 7, 15, 31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죽은 것까지 찾아오는 형태, 죽은 것까지 찾아옴과 동시에 이번 배팅에서 먹었어야 될 것까지 한꺼번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슈퍼마틴이 괜찮긴 하지만 시드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시드가 상당히 많아야 되고 사실 그러면은 5단계까지만 가더라도 필요한 시드가 엄청나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뭐 보통 이제 다 아시는 건데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그나마 이제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나마 추천하는 배팅 방법은 차라리 그 하프 오링뱃이라고 50%를 한 방에 가는 겁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50만 원을 처음에 간다. 죽든 살든. 여기서 제가 역발상 오링뱃을 넣는데 이 방법도 좋지만 3분의 1 또는 절반을 그대로 때려버리면 오히려 게임 시간도 짧아지고 아주 확실한 자리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훨씬 빠릅니다. 이게 고정배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냥 꾸준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배팅은 일단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여기에 설명드린 지금 이 세 가지 여기에 기타 배팅 방법이 거의 녹아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상 또 다른 것들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까지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메뚜기를 하실 때 있잖아요. 메뚜기 배팅도 있는데 메뚜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메뚜기에서 슈를 많이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때리면 거의 죽을 때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림이 이미 많이 나온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배팅을 좀 참으시고 최소한 한 세트 정도를 기다려주는 게 좋다. 한 세트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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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원투 정도는 봐줘야 된다. 세트를 지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한번 좀 보시다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배팅 전략은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이해를 하시겠죠. 이 부분은 지금 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아무도 지금 어떤 분도 설명한 적이 없는 발상인데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했을 때 특히 113, 1133 전략은 아주 굉장히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항상 그 시드가 유지가 된다. 대신에 어떤 포지션을 잘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5분의 1 이 역발상 오름뱃은 반드시 한 번 정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절대로 3분의 1로 하시면 안 되고 5분의 1로 해라. 5분의 1로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팅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팅 포지션은 그러면 이렇게 배팅을 아까 했는데 배팅 방법은 알았는데 이제 그럼 어디다가 배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 아는 것이 이제 세컨 붙이기. 보통 세컨에 많이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뱅뱅 풀풀풀 뱅뱅뱅 풀풀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간다. 그때 세컨에 붙이는 거를 이 5분의 1 오림뱃으로 가져가도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잘 붙어가는 그림의 형태를 자기가 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붙고 안 붙고 붙고 안 붙고 붙고 안 붙고 붙고 안 붙고 안 붙고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있는데
그런 패턴에서는 사실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빨이 빠지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빨이 빠지는 형태를 어떻게 캐치를 하냐. 그것은 전반적인 이제 흐름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세칸에서 3개, 4개짜리가 많이 나오는 데에서 세칸을 붙여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들은 이빨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3개, 4개, 3개, 4개 이런 것 그림들이 많은 형태에서 세칸이 많이 붙은 그림에서는 그대로 세컨을 붙여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뱅커 3개, 플레이어 2개, 뱅커 4개, 플레이어 2개, 뱅커 예를 들어서 2개가 나왔다. 그러면 뱅커가 1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세컨을 붙이든지 서드까지도 붙일 수 있겠죠. 왜냐면 앞에 3개, 4개까지 나온 그림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 흐름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컨 붙이기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팅 포지션은 옆줄이 많이 나오는 그림에서 이것도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옆줄이 나올 때 옆줄의 4번째를 공략하는 거는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5번째는 좀 위험한데 4번째는 예를 들어서 뱅커 하나 플레이어 하나 뱅커 하나 플레이어 하나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갈 때 4번째를 공략을 해라. 대신에 앞에 4번째 이상 나온 옆줄이 있는 그림인 경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앞에 옆줄이 7, 8개가 나갔다. 그런 경우에 다시 옆줄이 간다. 그때도 7, 8개까지 따라가주면 가급적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옆줄에서는 밑줄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옆줄 4번째 공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길어지는 타이밍. 이것이 상당히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4개가 나와 있고 뱅커 점을 찍었든지 아니면 뱅커 2개가 나오든지 그 다음에 플레이어 5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뱅커 몇 개 나오고 플레이어 그 다음에 6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지는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만 봤을 때 3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지점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칸을 공략을 하게 되면 거의 확률이 높다. 대신에 반대로 점점 짧아지는 그림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대신에 반드시 점점 길어지는 패턴을 잡아라. 길어지는 패턴은 플레이어가 됐든 뱅커가 됐든 한 가지 색깔만 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물론 플레이어 하나, 뱅커 2개, 플레이어 3개, 아니 뱅커 3개, 플레이어 4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점점 그런 것보다는 뱅커만 봤을 때 뱅커 2개, 또 플레이어 몇 개 나오고 뱅커 3개, 또 뱅커 4개, 뱅커 5개 이런 식으로 뱅커 길어지는 지점. 이 길어지는 지점을 잘 잡는 사람이 게임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2개, 3개였는데 4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5개를 보고 여기서부터 깡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내가 예측을 하고 내가 점점 길어지는 그림에서는 길어지는 거를 노리고 들어간다. 아예 과감하게.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다. 수익을. 그래서 점점 길어지는 그림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그림이 어떤 게 있냐면 미러 형태, 우리가 말하는 데칼코마니 있죠. 예를 들어서 뱅커가 4개가 나왔는데 플레이어 2개, 또 뱅커가 3개가 나오고 플레이어 2개, 그 다음 뱅커가 또 4개가 나오는 앞에 그림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 이렇게 완전히 그 거울을 보듯이 이쪽 형태와 이쪽 형태가 똑같이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갈 때는 작정을 하고 들어가서 배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 거랑 비슷한 형태로. 특히 이 미러에서 페어나 사이드가 나오면 똑같이 같이 나옵니다. 반대쪽 미러에서. 그래서 길어지는 패턴과 그 다음에 미러에서 미러링
미러링이 되는 형태의 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슈를 잘 잡으면 내가 작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작정을 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처음부터 배팅을 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2강, 3강 정도는 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중국점의 옆줄을 공략한다. 이 중국점 옆줄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중국점 옆줄이 길어지면 최소한 7, 8개는 가기 때문에 중국점 옆줄을 잡는 방법은 원매와 원매 패턴에서 그러니까 원매 패턴에서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와주는 게 맞는데 마침 중국점 1, 2군이든 2군이든 옆줄이 간다. 그 원매랑 같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때 옆줄이 중국점에서 옆줄을 많이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중국점에서 밑줄이 나온다. 길게.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점 3군에서 앞에 이미 줄이 중국점 3군 긴 장줄이 몇 개가 나왔었냐면 13개가 나왔는데 몇 칸 뛰다가 또 13개가 똑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중국점에서 장줄이 나올 때도 상당히 잘 유심히 봤다가 그걸 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점 옆줄과 그 다음에 옆줄 그냥 일반 원매 옆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점점 길어지는 타이밍, 미러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줄타기 이거는 뭐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줄타는 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줄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못타는 사람이 있고 아마 이 지금 게임 오래 하신 분 중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줄을 두려워하거나 줄을 못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로지 줄만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줄이라는 것 자체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는데 줄을 가장 타기 좋은 방법은 사실 앞에 장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3개까지 내려가면서 줄을 형성하려고 할 때 앞그림을 보고 타시고 또한 점점 길어지는 줄에서 예를 들어 앞에 4개 나오는데 5개 나오고 그럴 때 그냥 이걸 똑같이 타줍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런 형태로 타주는 방법이 있고 앞에 줄이 나왔으면서 중국점도 같이 줄이 나왔는데 또 중국점에서 줄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줄을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줄을 타기는 타는데 고정배수를 탄다든지 못 타시는 분들은 그냥 고정배수로 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줄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줄에 대한 어떤 줄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배수로 편안하게 타시고 자기는 줄밖에 아니면 줄 아니면 못 먹는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깡을 3깡 정도 4깡 정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줄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 정말로 정답이 없다. 단지 줄에서는 정답은 없지만 내가 어떤 경우가 줄이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최소한.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줄이라는 거를 알고 타지 않는 이상은 이 줄 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앞그림을 맞추다 보면 줄을 처음에 꺾다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 또 타다가 끊어지고 그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줄에 대한 것은 어떤 포지션을 자기가 스스로 잡고 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다. 근데 어떤 한 가지 조금 그나마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줄이 내려오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계속 내추럴로 먹었다. 그런 경우는 계속 타야 됩니다. 그 내추럴이 꺾일 때까지. 그리고 또 플레이어로 계속 내려왔는데 플레이어가 계속 서드 카드로 먹는다. 뒷발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발. 서드 카드가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3이었는데 뱅커가 7이야. 근데 플레이어 깠는데 6이 나와서 이겼다. 9로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뱅커를 자꾸 뒤집으면서 간다. 줄이 계속 내려온다. 이거는 아주 강하게 타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슈는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세팅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림을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서드 카드를 해도 그림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셔플링이 돼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셔플 돼 있는 거 와서 그냥 두 번 딱 커팅하고서 바로 슈통에 넣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셔플링이 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카드를 가져오는 것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그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꼬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을 타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드 카드로만 계속 이긴다든지 내추럴로만 계속 이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그냥은 아닐 것이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배팅 포지션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마무리 작업, 지키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또 마지막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실전에서 준비해서 실전까지 편,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사진과 그 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필리핀과 마카오에 대한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가이드를 조금 올릴 예정인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편, 지키기 편, 지키기에 대해서 지키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렇게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또 편안하고 안정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패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